자, 필수 예제 3-1번이요. 교재 21페이지에 고려대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화학결합을 이룬 후에 전자를 끌어당겨 음전하를 띄고자 하는 경향의 정량적인 척도이다. 자, 논술 문제에서 뭐 화학에서 기본이지.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하고 실제로 어떤 원소들이 몇 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그 크기의 비교라든지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뭐 원자 반지름 이것들의 이제 크기의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비교에 있어서의 원리들이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문제가 아주 즐겨 쓰여지는 소재야.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그 공유결합, 특히 이제 공유결합 물질에 있어서의 그 결합하는 원소들 간의 결합의 세기와도 이제 관련이 있게 되어서 나중에는 전기 음성도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하고도 직접 이제 관련, 물론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공유 결합을 끊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결합을 끊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도 이제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공유 결합 물질들의 극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이기도 하죠. 원자가 화학결합을 이룬 후에 전자를 끌어당겨 음전하를 띄고자 하는 경향의 정량적인 척도이다. 그러니까 양의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여기 정량적이라는 얘기는 아래 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며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아예 그냥 표를 줬습니다. 표를 주고 그 값들을 뭐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값들을 논술 문제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 값을 직접 뭐 계산에 활용하는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고 이제 상대적인 크기, 물론 이제 상대적인 크기의 차가 굉장히 많이 크거나 혹은 크기의 차가 분명히 원소들 사이에 세부적인 전기 음성도의 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까이 근처에 있는 원소들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질들이 결합을 할 때 전기 음성도의 차가 큰 상태에서 결합을 하느냐, 전기 음성도의 차가 존재는 하지만 작은 차이를 가지고 결합했냐, 요걸 이제 비교해 가지고 물질 결합의 특성들을 갖다 우리가 밝히거나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뭐 전기 음성도가 같다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같은 원소가 아니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용어 사용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 세로줄을 차지하는 비활성 기체 영족 18족 원소들은 원소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 Kr 등은 빠져있고 뺐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다. 전기 음성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안정된 상태에서. 자, 그래서 크립톤 등은 이제 문제가 없고 비활성 기체들은 그래 제시문 나에서는 공유결합은 극성결합과 이제 무극성결합, 공유결합의 특성을 두 가지로 해서 극성결합과 무극성결합에 대한 소개를 하고 됐죠.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결합의 경우에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다라기보다는 차이가 작은 거죠. 차이가 작아서 결합에 사용된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무극성 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같은 원자들끼리 같은 원자에서는 뭐 차가 없지 참. 같은 원자에서 차가 없거나 혹은 차가 있다고라도 매우 작은 경우에 거의 이제 무극성 결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결합은 일반적으로 이제 극성 결합이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극성을 결합으로 보고 극성 결합이 얼마나 크느냐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지. 하지만 C와 H와 같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 같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크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항상 논술 문제에서도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언급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주의 있게 보고 그것이 문제의 내용 속에 혹시라도 포함되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현상을 분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없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돼. 자, 원자들로 이루어진 결합의 경우는 공결합에 사용된 전자가 한쪽 원자로의 치우침이 매우 작아서 무극성 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CH 결합 같은 경우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 물론 이 문제에서는 쌍극자 모멘트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
다만 이제 다른 소론제, 지금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론제에서 이 쌍자 모멘트의 크기를 갖다가 뭐 직접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따로 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본 문제에서는 쌍자 모멘트까지는 직접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 나왔으니까 쌍자 모멘트의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쯤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쌍자 모멘트는 원자의 부분 전하량, 원자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상대적 전하량이지 전자 치우침에 나타나는 부분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을 곱한 값의 크기를 갖고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음전하 쪽에 방향을 가지는 벡터이다. 해가지고 사실 여기 쌍자 모멘트라 물리 파트를 조금 이제 보거나 뭐 생각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쌍자 모멘트라는 건 이제 전하량과 이제 거리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물리 파트에서 이 거리의 곱을 갖다가 다루는 물리적 개념들의 돌림 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거든. 사실은 이제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양적인 요소를 이제 전자기 쪽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쌍자 모멘트.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쌍자 모멘트는 뭐 화학 파트에서는 전자를 끌어다니는 정도 혹은 전자의 치우침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양이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의 방향을 가지는 이제 벡터이다. 그래서 그 방향과 크기에 관해서만,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가 클수록 그 쌍자 모멘트의 크기는 공유결합에서는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배치 문제야. 문제는 이제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고요. 전자배치가 지금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1을 가지는, 즉 3죽이 첫 번째 원소죠. 만일 이제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원소라고 한다면, 바닥 상태 원소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트륨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언급이 없다. 뭐 이온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나오면은 그대로 그 원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어. 자, 나트륨이 원소가 물과 반응하면 이 원소의 뭐 바닥 상태가 아니라도 이때는 이제 나트륨으로 정확하게 뽑아내줘야겠지. 이 원소의 산화물과, 자, 그래서 나트륨의 물과 반응해서 이 원소의 산화물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산화물은 뭐겠어? Na2의 O가 이제 산화물이 되겠지. 산화나트륨. 산화물과 수소기체가 생성되어진다. 이거는 뭐 화학 반응에 관한 거야. 나중에 뭐 문제에서도 요구하겠지만, 뭐 당연히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될 테고, 자,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 모를까봐 이렇게 정의를 갖다 이렇게 내줘줬어. 특히 이제 산화나트륨을 갖다가 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요 리튬, 같은 족에 있는 리튬과 산소와의 그 결합의 상대적인 비, 요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두는 게 좋겠지. 혹시라도 잘 짐작이 안 간다고 한다면. 자, 원소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물질을 일컫는다. 자, 이 원소의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서 화학 반응식,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단원에 했던 그런 내용의 이제 확장이네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고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이 원소의 최종 전자 배치와 원자의 전자 배치와 산화수를 표시해라.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두 번째지. 그러나 이걸 이제 정확하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산화수가 아니라 이제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리하도록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나트륨이 뭐 화학 반응식, 이럴 때는 뭐 반응식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갖다 뭐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H2O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져? 그치, 나트륨의 산화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수소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나트륨 2개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나요? 예, 화학 반응식이 끝나게 되네요. 그쵸? 물론 이때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꼭 표현을 해주시고, 원래 요거는 이제 AQ 상태로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수소기체는 따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이제 되겠지. 기체 상태로 해서. 자, 그래서 반응식을 일단 구성을 해주고, 반응식으로부터 최종 전자 배치. 이 원소라고 하는 건 지금 나트륨이지. 여기에서는 이제 중성이었다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Na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되어서
결국은 여기에서 최종 전자 배치와 산화수를 쓰라고 하는 것은 전자 배치는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형태를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되어진 지금 플러스 1가 이 산화수에 대한 걸 우리가 언급해서 바로 설명해 주면 되겠지. 뭐 고대 문제 정도에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단한 문항으로 이제 그 1번 문제로 뭐 출제됐던 문제가 거의 1번 문제로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교과적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꾸미고 그 안에서 물질의 결합이 진행되어질 때, 공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금속과의 이제 이온 결합이 이제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답안에 맨 처음에 설명해야 되는 건 뭐겠어? 이 원소가 이 전자 배치로부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 그치? 뭐 화학 반응식을 꾸며야 되니까 원소 기호를 직접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왜 나트륨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전자 배치로부터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직접 이제 구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지? 나트륨과 물과 산화나트륨과 그 다음에 수소, 가능하면 이 각각의 물질들의 결합에 반응할 때 이제 상태들까지 같이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원소의 최종 전자 배치에 관해서 문제 요구사항 그대로 해서 s오비탈에 전자가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되겠고, 산화나트륨에서 전기음성도, 이것도 이제 좀 근거가 필요해. 그치? 어떤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에서 산화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그냥 그 결과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답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빠지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들을 전기음성도가, 이거는 왜 제시문에서 이것까지 줬겠어? 제시문에 전기음성도의 값들을 다 줬잖아. 그치? 제시문에 전기음성도 값들을 다 준 것은 그것의 직접적인 어떤 양적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 값을 갖다가 뭐 계산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양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의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시문에 준 거거든. 혹은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설명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걸 이용해 줘야겠어. 그래서 산화나트륨에서 전기음성도가 나트륨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지. 산화나트륨이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3s1에서 세 번째 오비탈의 그 전자 궤도에서의 s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잃었으므로 나트륨의 산화수가 이제 플러스 1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되어지도록, 이런 부분 빠뜨리지 않게, 사소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고 쉬운 문제일수록 그런 근거 서술이 취약해서 다른 학생하고 혹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건 어려운 문제에서 뭐 아무리 점수를 얻는다고 해도 너무 쉽게 잃어버린 점수를 보완하기는 힘든 거야. 알겠지?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이런 문제일수록 내용들을 채워주시기 바래요. 이런 문제들 갖다 뭐 한 줄짜리 뭐 답안으로 작성해서 그냥 답안 나열하고 만다. 정말 실패하는 답안이야, 그런 답안들은. 알겠지? 상당히 주의해 주시고요.